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인문학 강좌에서 한국지 강좌를 맡은 포스텍 차이니 IT 융합공학과 김진택 교수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모빌리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하나를 잡고 이제 공간 문제, 그 다음에 경계 문제, 그리고 커넥션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강에서는 아마 커넥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같이 붙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도 좀 이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유동성, 이 모빌리티를 얘기를 하면서 바운더리 문제하고 커넥션, 컨택 문제가 참 중요하고 저한테는 재밌는 것 같다라고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급격한 이 사회 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밸류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가 실현을 해보자. 유동성이라는 문제를 너무 그냥 철학적으로만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도 밸류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보려면 한번 그런 사례들을 보는 게 중요할 테니까 제가 그런 사례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정보라는 개념, 지금 아까 제가 접촉 얘기할 때 그 정보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하고 어떻게 만날 거고 정보가 한쪽으로 치중돼서 정보의 뭐 민주화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정보를 갖다 건들지 못하거나 가져오지 못하거나 그 정보의 경계를 건너지 못해서 그 정보는 계속 거기 머물다거나 혹은 지식들이 계속 머물다거나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서 이 유동성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정보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계가 이렇습니다. 어떤 세계냐면 일종의 메타버스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구인들은 항상 이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니폼 할 때 그 유니입니다. 단일한 세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 세계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저희는 모든 정보들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커넥션되고 컨택되고 뭔가 경계를 갖다 계속 넘나드는 그런 세계에 있어요. 일종의 메타버스인데요. 메타, 뭐 넘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스, 유일한 실체,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뭔가 넘어가 있는 유니버스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이게 얘기가 이렇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말은 좀 그래도 여러분 항상 생활하시는 거예요. 어제 뭐 마켓컬리 같은 데서 여러분이 뭐 사셨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 아니지. 실체가 없고 사실은 그런 가상적인 상태에서의 그 물건을 또 가상적인 페이를 하시고 사신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사신 겁니다. 정보만 가지고 그 정보에 접속하고 커넥션하고 컨택하고 그리고 그걸 사시고 근데 그 물건이 오늘 진짜 트럭을 타고 지금 여러분 집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세계가 지금 같이 있죠. 이해 가시죠? 이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이런 세계를 사셔가지고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메타버스를 전 지구인이 지금 안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가능성이고 혹은 재앙이고 이런 문제를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여기랑 붙어 있는데요.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접속되고 움직이고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바로 그런 과정에 이제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 움직여서 실제 피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누르면 저쪽에서 로봇이 이 신발은 초록색을 더 넣어서 신발을 만들고 이 물건은 좀 더 뒤늦게 나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제를 걔네들이 결정해서 할 정도의 어떤 사이버 시스템이 지금 피직스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저번 시간에 제가 데이터 큐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그것을 큐레이션 하느냐, 어떻게 엮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 유동성을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엮는데 참으로 희귀한 게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이제 다 로그인 돼 있어요. 그쵸? 여러분 나 이런 사이트 안 들어갈 거야. 나 이런 거 안 해. 암만 그러셔도 죄송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인생 전체가 다 로그인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강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바로 그 부분에선 저희들의 또 가치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유동성 얘기하고 그 안에서
경계 얘기했고 컨택 커넥 얘기했다면 그게 정보 혹은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4차 산업, 뭐 기타 등등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어느 정도는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에 있었던 프로젝트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도시 한 5개 정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 앞에 도시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다른 도시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무슨 뭐 파리다 그러면 브뤼셀이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요. 문이죠. 예. 저희가 이제 이 모빌리티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던 철학적인 장생이 뭐 정주, 뭐 유목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것들이 올 수 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광고는 프랑스 철도청 광고거든요. 프랑스 철도청이 걔네들이 맨날 여행을 우리야 뭐 섬 같잖아요. 저희가 대륙에 붙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다 느끼시겠지만 거의 섬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걔네는 유럽으로 붙어 있으니까 2시간만 옆으로 가도 벨기에고 또 가면 독일이고 뭐 전체적으로 진짜 다 같이 그런 문화권의 어떤 유동성이 갖고 있는 게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유동성 안에 정주성이 있고요. 정주성 안에 유동성이 있음 자체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에서 계속해서 돼야 된다는 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자동차 전시장에 했던 컨텐츠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차잖아요. 자, 그 스마트 전시장인데 그냥 겉으로 보면 아무 뭐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 키네틱 시스템을 넣어서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를 이제 파악하는 그리고 색깔까지 파악하는 센서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식하고 색깔도 인식하죠. 우리가 모두 이런 라이프 로그인 상태와 사이버 피직스 상태와 메타버스 상태에서 데이터를 계속 오가고 있는 와중에서 모빌리티 문제. 이게 모빌리티가 뭐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니까 오늘의 주제가 그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계속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데이터와 이 지식이 어떻게 오가면서 새로운 생성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경계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 한번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한번 이케아에서 나왔던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에 구축되지 말고요. 예, 저희 주변에 이제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분들이 많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상인들이 다 쓰는 그런 경계가 있는 거예요. 다 있고 자기들이 다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그런 분들까지 신경을 다 못 쓰죠. 그 경계를 넘어가기 어려운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그런 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름은 잠깐 내려놓더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여기에 멈춰 있어요. 바운더리에. 그래서 이분들이 하려면 그런 새로운 유동성을 그분들한테 주고 새로운 가구를 쓰게 하고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유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걸 못 넘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너무 익스펜시브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다시 생산을 하려면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케아에서 생각한 건 지금 메타버스, 지금 사이버 피직스 개념의 이런 가능한 세계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그런 니즈에 관련돼서 이런 걸 갖다 얘기하고 이런 모든 데이터에 관련해서 설계도를 그냥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3D 프린터로 하셔가지고 갖다 끼시거나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물건 만들고 그냥 갖다 낀 것 뿐인데 저게, 근데 저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모빌리티예요.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을 제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일어나지 못했던 소파에서 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유동성이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을 만들어낸 것이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사고하에서 실천된 밸류 디자인이라는 말씀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경계를 넘는다, 컨택한다, 커넥션한다. 이분들이 계속 커넥션이 안 됐었잖아요. 이 세계에. 하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 커넥션이 되고 컨택이 되잖아요. 지금 제 은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거 보신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요렇게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차원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C사운드라고 하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엔 청각장애자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에 있어서의 모빌리티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죠. 언제나 그 경계가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뭐 아이가 울거나 뭐 불이 막 뭐 하거나 물이 넘치거나 이런 소리를 못 들으시잖아요. 뭐 세탁기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잖아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바로 그걸 넘어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예, 조금 앞으로 가서 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자, 애가 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애가 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야죠. 또 AI 가르치려고. 그죠? 그래서 AI 애들 우는 거. 근데 울음소리나 뭐 놀라운 소리나 막 이런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뒤에 운전할 때 또 뒤에 아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으니까. 그죠? 또 짜증나는 소리는 어떤 걸까? 뭐 이런 게 다 카테고리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다 떼내고요. 다 나눴습니다. 샘플로 나누고.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샘플이 있고 다 나눠서 집에서 쓸만한 것들을 이제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비콘을 이용한 옆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가 지금 센싱이 이제 계속 돼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거 워닝이야 해서 이렇게 디바이스로 알려주는 겁니다. 마이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제3세계 국가에서 이 디지털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접속, 커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뭐 인터넷이 있길 않나요? 뭐 하드웨어가 깔리길 했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평상적인 모빌리티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식이 건너다니질 못해요. 그런 와중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보려고 했던 일종의 적정 기술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프로프레이터 테크놀로지인데요. 여러분들은 뭐 날씨 뭐 이런 거 편하게 우리 다 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내일 날씨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누르면 잠깐 이렇게 보실까요? 컴퓨터도 없고 디바이스도 없고 단말기도 없는데 오로지 전화만 그나마 이제 되어 있는 커넥션이 되어 있는 커넥션 컨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클라우드 시스템 플러스 AI가 붙어서 이제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검색창에 치듯이 말이 검색 명령어가 돼서 클라우드 통해서 서버 넘어가고 거기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만들기에는 처음부터 어렵죠.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게. 그런데 다만 지금 있는 기술 갖고는 못할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금 이거를 오히려 적정 기술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보통 적정 기술은 제3세계 국가들한테 주는 뭔가 좀 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적정 기술은 기술의 거품을 제대로 빼서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서 적정한 효과를 나타내면 그건 저한테 다 적정 기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단순히 제3세계 국가를 위한 어떤 착한 기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얼마나 한정적인가, 자세한 애들끼리의 문제인가 이런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 저희들이 건드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페이폰 뱅크 같은 경우에도 은행 구자를 못 여는,
은행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은행 구자 여는 것도 큰일이고 뭐 인터넷 구자 이런 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하루에 수입이 그냥 동전으로 되어 있는 그 동전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어느 정도 저소득 국가에서의 어떤 절실한 문제들을 은행이 해결한 게 아니라 통신사가 해결했던 그런 예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콜롬비아에서 요 서민들 사는 구역에서 부자 자체를 열 수가 없어요. 힘들고 그다음에 수입이 굉장히 없고 동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가서 이제 공중전화 카드 같은 걸 하나 받고요. 그 번호가 이제 구자가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그나마 공중전화는 많으니까 자기 번호 누르고 돈을 넣으면 이게 은행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저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조금 더 진화돼서 그거 가지고 기차표도 내고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이 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점점 진화해 가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 정보에 접근을 못했던, 컨택을 못했던, 커넥션을 못했던 분들에게 또 다른 밸류 디자인을 통해서 모빌리티를 부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아이디어 하나가 또 공학자들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저들의 문제를 명확하게 봤던 그런 차원에서 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들이 지식 디자인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젊은 세대건 혹은 저처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뭐 보고 앞으로 어떻게 또 더 윗세대건 어차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살 텐데 그 과정에서 지식 디자인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이제 자기가 전공했던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사회는 끝났어요. 좀 젊은 분들이 그 얘기 들으시면 지들은 다 해먹고 우리한테 이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은퇴하고 나서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오래 사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계속해서 이 지식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계층 간의 어떤 그런 문제, 바운더리를 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계층 간의 유동성도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식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밸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바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만하고요. 뭐 제가 이렇게 갖고 왔죠. 그래비티,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택, 커넥션을 나름대로 오늘 중요한 모빌리티 얘기라고 생각해서 나름 얘기를 했고요. 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봤던 건 바로 밸류 디자인에 근거한 모빌리티를 우리가 고민하자. 여기에 있어서는 지식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있었고요. 지식을 넘나댕겨야 되고 정보와 데이터의 컨택과 커넥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민주화 내지는 어떤 정교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뭐 이그라이나 무슨 뭐 정말 뭐 비가이 같은 식의 어떤 그런 검열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보를 어떻게 더 효과적이면서 스마트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블록체인도 그 중에 하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계속 조기다 넣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 항상 이런 강의가 있으면 항상 들고 다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페이지는 새로운 교섭의 시간이고요. 새로운 책임들이 오는 시간입니다. 저희 인간들에게, 저희 존재자들에게. 전과 같은 방식의 어떤 전통적인 인간,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뭐 지구의 주인이다 이랬었던 인간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긴 살았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바운더리를 이제 넘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저희도 있다라는 걸 아실 거고 또 하나 자꾸만 무슨 창의적인 뭐 무슨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무슨 AI가 오고 뭐 이러는데 인간은 창의적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무서운 건 막 무서운 미래 사회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요. 문송이 아니라 이제는 교섭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과라 문송한 게 아니고 교섭의 시간에 저희가 들어갔고 공학자들이라고 해서 공학자의 계속 길을 가거나 난 이런 거 몰라가 아니라 그들도 새로운 교섭을 가야 되고요. 이 교섭과 책임이라는 건 정말 광대한 지금 바운더리를 말씀드립니다. 경계가 뻥뻥 뚫리는
경계 아닌 경계,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라서 새로운 교섭의 시간, 새로운 책임의 시간에 저희들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될 경우에 이거 제가 일부러 갖고 온 암흑이에요. 암흑 자막이에요. 예, 잘 안 될 경우에 예, 좀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죠. 모빌리티에 대한 문제를 이제 기존에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통찰들이 있습니다. 그 통찰들에서 저는 좀 약간 다르게 구체적인 사례에서 좀 가지고 오면서 새로운 지점을 좀 만나보려고 했으니까 그 지점이 좀 흥미롭게 다가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항상 가치를 디자인하시는 디자이너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숙제고 큰 교섭이고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